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병원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또 밤에 잠이 안 온다. 맞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스트레스를 참는 능력이 떨어지지? 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것이 질병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그냥 너끈하게 넘겨버리죠. 이것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스트레스 취약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지 그 차이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일단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 외부의 요인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 일, 승진, 돈 그런 요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환경의 변화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생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변화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외부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켜내, 우리 몸의 어떤 일정한 상태,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상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겨내든지 회피하든지 적응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든지 어떻게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적응 과정이죠. 그런 적응 과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심신의 변화, 마음과 몸의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바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트레스 반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혈관계를 보시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경직되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더불어서 호흡수는 빨라지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죠. 피부와 근육은 긴장을 하고 피부는 축축해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 피부에도 어떤 경직의 변화, 수분이 마르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율신경계적으로는 자율신경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소화가 안 되고 체온 조절이 힘들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그런 증상까지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경 내분비학적으로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급성 호르몬이죠. 전투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뭔가 어떤 심장을 굉장히 빨리 뛰게 하면서 이때 이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이 빨리 노화가 되고 산화가 된다는 거죠. 또 장기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는데 코티졸은 체지방을 축적시키고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비만해지거나 당뇨에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 면역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어떤 지켜주는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 기회가 올라가면서 우리 자가 면역 질환까지 만성 염증 상태까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냐 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에 생기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이걸 잘 이겨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변화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에게 어떤 공격하거나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죠. 심혈관계, 호흡기계, 피부와 근육, 신경내분비, 면역.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은 심리적으로도 이런 불안한 증세도 있고, 우울한 증세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을 때, 이때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이 변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 증상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 증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이 증상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어떤 사이클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빠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왔을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증상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참는 힘이 떨어지죠.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 증상 자체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증상 자체가 증상이 더 악화가 됩니다. 증상이 악화가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악화되는 증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견디는 힘,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지탱하는 수행 능력이 감소가 되고, 수행 능력이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감까지 떨어지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수행 능력이 감소하면 우리 몸의 컨디셔닝이 나빠지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불안하고 더욱더 많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증상까지는 우리가 똑같았고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증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 어떤 체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이 악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수행력 감소,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증상이 악화됐을 때 수행력이 감소되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겠죠. 더불어서 평소에 어떤 자신감, 어떤 사회적인 일이라든지 뭐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삼가하고, 그냥 평소에 체력을 단련시켜서 수행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셀프 에스팀, 평소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생각 중지 훈련인데요. 스트레스는 생각입니다. 걱정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걱정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강박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 생각을 중지하는 훈련이죠. 생각의 콘텐츠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하드웨어, 생각 자체를 중지함으로써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이 계속해서 가지를 치면서 무한정식하는 것을 막아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좀 조용한 공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는 생각,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이 순간 바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아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생각 중지 훈련이.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생각 중지 훈련, 제 스크립트에다 다 쓰드릴 건데요. 이 생각 중지 훈련은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 스탑, 생각 중지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 불안, 이 생각의 뿌리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